수많은 사람들 속 홀로 서 있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혼자서 자신의 알을 꾸려나가는 이 사람은 일명 혼족입니다. 혼족은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데요.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혼족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시민 16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에 투표한 비율보다 혼자서 무언가를 해본 비율이 80%로 더 많았는데요. 그냥 혼자 다니는 게 더 편하고, 그리고 밥 먹자고 친구 부르기엔 좀 그래서 밥만 먹고 헤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혼자 먹는 게 편해서 혼자 먹었어. 남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제 의지대로만 움직일 수 있었던 게 편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혼자 밥 먹는 게 더 편했어요. 막 안 가려도 되고 막 그런 거.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86.9%는 혼족의 증가가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혼자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란 항목엔 스스로 원해서 혼자 활동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71.9%, 무언가를 혼자 했을 때 성취감을 느낀다고 대답한 비율이 77.1%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요. 이는 인식의 변화와 스스로 무언가를 해낸다는 만족감이 커지며 사람들이 혼족 라이프의 실현을 꿈꾼다는 걸 보여줍니다. 더 이상 혼족은 일시적인 사회현상이 아닙니다. 이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건데요.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혼자 밥을 먹고 영화를 보는 모습은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혼족들. 그들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혼족이 되어 살아가고 있을까요? 혼족은 혼자란 글자와 공통된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의 족이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여기서 많은 단어들이 파생돼 혼밥과 혼술, 그리고 혼연과 같은 단어들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혼밥은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주 발견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성인 80%가 경험했습니다. 혼밥을 경험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은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닌 자발적으로 혼밥을 선택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혼밥이 특정 연령층에 편중된 현상이 아닌 전 연령에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란 걸 보여줍니다. 혼족 문화는 여가 문화의 변화도 함께 이끌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영화에 집중할 수 있고 동행인과 시간과 장소를 맞춰야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기에 혼자 영화를 봅니다. 이는 혼자 영화 볼 때 느끼는 고독함이나 어색함보단 편안함과 만족이 더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전체 티켓 판매량 중 혼자 관람한 비율은 2012년도보다 약 10% 증가했습니다. 이는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를 위해 소비하는 태세인 이른바 솔로 이코노미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항공 예약자의 31.6%는 혼자 여행을 간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텔 1인용 패키지 판매 비율도 전년 대비 14% 늘어났는데요. 이는 더 이상 여행이 누군가와 꼭 함께하는 게 아니란 인식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한 여행 크리에이터는 혼자 하는 여행이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히 스스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함께하는 여행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집에서 혼자 있게 되면은 뭐 집안일도 있고 뭐 해야 될 과제도 있을 거고, 근데 당장의 일들을 뿌리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 혼자 여행을 하게 되면 정말 완전히 외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것들을 보고 처음 보는 것들을 하면서 처음 해보는 생각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고,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재밌는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디어에서도 혼족 문화를 반영한 프로그램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혼족 문화가 증가하는 시대의 변화를 잘 반영했기에 이 프로그램들은 이젠 각 방송사의 간판 예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흥행하게 된 이유는
연예인들이 일상을 보내는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이 친숙함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또한 1인 가구를 겨냥한 광고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편식의 대표주자인 컵밥은 1인 가구를 주소비층으로 설정해 가정식 전문 1인 식당이란 문구를 내세웠는데요. 집밥을 챙겨 먹기 힘든 1인 가구를 위한 식품이란 점을 강조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 겁니다. 이외에도 K은행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패키지를 개발해 광고에 전면으로 내세우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미디어는 혼족이 증가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은 미디어가 앞으로 사회의 변화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주목해야 하는데요. 혼족 문화가 이제 엄연한 대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공동체 문화가 없어지고 개인 위주의 혼족 문화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방송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동조하고 공감한다라고 하는 카타르시스 효과로서의 소비, 미디어 이용이 있고, 두 번째는 분명히 나와 다른데 내가 한번 들어가 본다라고 하는 소외 효과, 소격 효과라는 것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처럼 혼족 문화는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쉽게 접하고 즐기는 미디어까지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만의 라이프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시작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우리나란 대가족 제도가 보편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산하 정책으로 인해 1990년대부터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핵가족에서 1인 가구로 점점 세분화된 건데요. 이에 따라 2000년도 초반에 222만이었던 1인 가구는 2018년 기준 540만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가 급증한 데엔 여러 가지 사회적 원인이 맞물려 있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 원인 중 하나는 비혼주의입니다. 비혼주의인 결혼이란 제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거나 제도에 따라오는 가부장적 가정을 벗어나려는 태도인데요. 그동안 지속되어 온 결혼이란 제도가 가져온 속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자 선택한 겁니다. 공덕동 하우스는 비혼주의자들이 서로 평등하고 존중하는 관계에서 살아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하우스는 기존의 권위적이고 불평등한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이면서도 새로운 가족관계를 보여줍니다. 또한 개간지 발행을 통해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 요인들, 여러 원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1인 가구를 크게 늘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노인 가구하고 청년 가구가 최근에 1인 가구를 크게 늘리는 주된 그 요인으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고요. 과거에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그리고 이제 1인 가족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곧 우리 사회에 크나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1인 가구의 증가는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생겨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획일화된 삶의 모습이 변화함에 따라 1인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 예상되는데요. 혼족이 늘어나자 많은 기업들은 이들의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 신도림의 한 영화관에선 소수가 독립된 좌석에서 혼자 영화를 볼 수 있는 혼영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혼영이란 트렌드에 맞춰 극장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혼영과 같은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춰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요식업인데요. 도시락과 같은 간편식 강화는 물론 혼자서 사 먹기 힘들었던 과일도 이젠 1인 가구에 맞춰 소포장된 제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외에도 혼자 먹기 힘들었던 배달 음식이 1인 가구에 맞게 나오는 등 하나의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는데요. 기업과 달리 정부는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거나 기존의 법안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정책은 취약층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청년 1인 가구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택과 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과 같은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의 주택관리비는 소득의 50%를 웃돕니다. 이는 정부가 청년 1인 가구가 짊어진 과도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의 효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걸 시사하는데요. 이런 혼종 문화의 등장 원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혼종 문화가 경제 불안과 취업난, 그리고 개인주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가족의 해체와 경제 불황이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맺는 걸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며 혼종 문화도 발달하게 됐단 겁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인구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심각한 저출생과 고령화가 나타날 것이며 결국엔 사회보장적 기능의 저하로 국가 유지가 힘들어진단 겁니다. 이는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많아짐에 따라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는 건데요. 이처럼 우리 사회는 혼종 문화란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며 새로운 변화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성장기의 아이처럼 사람들의 변화에 따라가려는 우리 사회는 예기치 못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우린 혼종 문화가 가져온 변화에 발맞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1인 가구 증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전체 인구의 51%가 1인 가구인 스웨덴은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생활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 문제까지 고려해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진 않는데요. 그 이유는 스웨덴의 복지제도와 사회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빠르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는데요. 또한 공동주택 정책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복지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페르드크네페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혼자와 함께 사이의 적절한 경계에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그 외에도 스웨덴은 소득이 낮은 청년과 노년층에게 주택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족이 증가하는 사회에선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의 노력 또한 중요한데요. 개인은 개인주의가 과열돼 이기주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대의 혼종 문화로 인해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좀 더 집중하고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걸 실천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은 나를 위한이 아닌 나만을 위한 자세를 가지게 된 건 아닌지 성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요. 더 이상 혼자 외롭고 고독한 게 아닌 스스로 즐기며 살아가는 하나의 라이프입니다. 때론 함께, 때론 각자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라이프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요? 나를 찾아가는 자급자족의 세상 속에서 지금은 진정한 내면의 거울을 마주할 때입니다.